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자기소개죠.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41살 82년생이고요. 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일단 X7 22년식이고요. 네. 40i 휘발유 모델 네. MSP 모델입니다. MSP, X7.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소유 기간이 제가 지난달 7월 10일쯤 출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하고 소유를 했죠.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되나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 네. 2722km 탔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네, 혹시 계약하셔가지고 몇 달 걸리셨어요? 상당히 빨리 받았어요. 일주일이 안 걸렸어요. 정말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재고차들이 좀 몇 대 있더라고요. 대박. 그렇구나. 네, 대부분 막 몇 달씩은 걸리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받으셨다. 네. 자, 그러면 이 차를 이제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좀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그 전에는 GLC 모델 타고 있었어요. 그럼 GLC를 타시다가 X7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일단 네. 제 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딸이 이제 조금씩 크고 초등학생이 되고 네. 또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범위가 넓어지고 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큰 차, 좀 편한 차, 트렁크도 넓고 네. 또 가족들이 2열에서 편히 탈 수 있는 차. 무엇보다 GLC는 2열 리클라이닝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리클라이닝이 되는 큰 차를 찾다 보니까 네. X7이 딱 눈에 처음에는 안 들어왔는데 네. 뭐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2열 리클라이닝이 이 차를 선택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고민하는 차종은 어떤 거였어요? 무조건 X7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고민을 안 하고 네. 저는 사실은 제네시스 GV80을 계약을 했었어요. GV80을 계약하고 곧 풀업으로 넣고 네. 하고 시승도 해봤는데 제네시스가 차가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실내 고급성이라든지 2열 편의성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 해서 계약을 작년 12월 1일에 네.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안 나와요, 차가. 차가 네. 한 6개월 기다리고 7개월을 기다려도 뭐 이제 곧 나올 거다, 한두 달이 더 걸릴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나오고 또 이제 그 제네시스 기다리면서 네. 관련 카페에도 가입하면은 거기에 이제 출고표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뭐 몇 달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게 나오니까 잠시만요. 이거 네네네. 제가 취소가 됐어요. 네네네네. 자, 그러면은 딜러님께서는 한두 달 내로 계속 나오신다 네. 라고 말씀을 계속 했는데 실제로 카페 보니까 기약이 없는 것 같다. 예, 그러다가 네. 이제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거. 네. 사실은 그때 제가 타고 있던 GLC는 이미 중고로 판 시점이었어요. 네. 팔고 와이프 차로 이제 타고 다니던 네. 시점에서 계속 늘어진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네. 안 되겠다. 집 앞에 다른 매장을 한번 가보자. 네. 요새 수입차는 좀 대기 기간이 짧다는 얘기가 있더라. 하고서 집 앞에 BMW 매장을 이제 갔죠. 가서 그래서 좀 보고 시승해보고 네. 와, 이 차는 대박이구나. 이거 바로 그렇구나. 계약하고 또 뭐 바로 줄 수 있다고 해서 네. 바로 계약하고 출고까지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잠깐만요. 대박이다라고 느꼈던 거는 차를 뭐 빨리 나와서 대박이다 아니면은 타보니까 타보니까 제가 GLC를 탔지만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S500을 타고 계세요, 올해. 네. 그 차를 이제 제가 운전도 많이 했고 네. 근데 이 차를 처음 시승하고 딱 처음 골목을 돌려서 나갔는데 네. 야, 이거 S500에 견줄만 한데 수준까지 승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를 능가하진 못하겠지만 어떻게 한번 붙어볼 수는 있겠다, 승차감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실내도 마음에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은 저기 벤츠는 혹시 고려는 전혀 안 하셨어요? 네, 제가 바로 직전에 탄 게 GLC다 보니까 한번 다른 브랜드랑 네, 지겨웠던 것도 있고. 지겨웠고.
자, 그러면요, 이게 등급 진짜 많거든요. 퓨어 엑셀런스도 있고, 네. 뭐 그리고 뭐 디젤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일단 가솔린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제가 차에 관심을 갖고 네. 이렇게 살면서 네.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BMW의 6기통 가솔린 실키6. 그게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직전에 타던 차가 디젤이었는데 네. 요소수 사태 때 한번 시겁하고, 아. 그리고 아무리 벤츠라지만 점점 연식이 될수록 올라오는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게. 그거는 이제 네네. 디젤이셨구나. 네. 그러면요, 또 여기서도 402 M 스포츠로 이제 하셨는데, 네. 디자인 퓨어도 분명 있었을 법도 한데, 네. 혹시 MSP로 좀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BMW는 진짜 M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M팩이라도 M팩이라도. 디자인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다. 휠도 네. 더 예쁘고. 자, 그러면 이제 차량 금액인데요. 네. 요거는 금액이 좀 어떻게 되나요? 1억 3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1억 3천이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할인은 받으셨나요? 네.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뭐 딜러분 지원해 주신 거, 네. 그리고 공식 할인 이런 것까지 해서 700 정도 700 받은 것 정도 같아요. 받으셨고,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현금으로 했어요. 현금 20. 네. 너무 멋지십니다. 자, 네. 보험료 보험료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 정도. 200 정도. 네. 200 정도. 이 정도면 좀 괜찮은. 네, 괜찮은 수준. 차값에 비하면. 차값에 비하면. 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거를 넣고 계신지. 고급유만 넣고 있어요. 고급유만 넣고 계시고, 만땅 비용 만땅 비용은 한 18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18만 원 네, 정도. 그게 정확하지가 않은 게, 네. 제가 불 들어오고 조금 더 주행하다가 네. 한번 풀주유를 하려고 주유소에서 네. 이제 풀주유를 세팅하고 네. 주유를 시작했는데, 네. 그 주유소 시스템이 이제 풀주유 하면은 카드로 일단 그게, 15만 원을 네. 선결제를 하고 거기서 남는 거를 까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15만 원이 다 찼는데도 네. 내가 풀주유를 못하고 멈췄어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갓길로 천천히. 일단은 안전상을 이유로 좀 안전한 데다가 좀 차를 좀 세워놓고요. 저쪽 차 뒤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보이시죠? 네네. 네네, 저기다가 잠시 세워놓고 저 차 뒤에다 세우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잠깐만, 풀주유를 선결제를 다 해놓고 취소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잘 안 되신 건가요? 15만 원어치가 선결제한 게 다 들어갔는데도 꽉 안 차서.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다 못 넣고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대략 한 18만 원 정도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네. 생각한다. 만약에 이게 가득 정도 찬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글쎄요. 저는 서울 시내 위주로 하면은 네. 잘 타면 한 700km? 700킬로. 네. 서울 시내라고 하면 시내 주행만 시내랑 뭐 올림픽대로 이런 자동차 전용도로 섞어서 섞어서 하면은 700킬로. 700km. 실제 650에서 700 정도 할 것 같습니다. 650에서 700킬로 정도 주행을 하는 네. 것 같다. 자, 실제 연비는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좀 전에 양천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네. 밤이라서 별로 안 막혔고요. 네. 잠깐 집에서 나올 때 좀 막히고 쭉 편하게 많이 안 밟고 왔는데 네. 한 8km 정도 찍혔어요. 8km 정도? 네. 만약에 고속도로에서만 항속 주행한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나올까요? 그때는 제가 한번 충주 갈 일이 있어서 예. 충주에서 서울 올라오면서 네. 한번 이 차의 연비의 끝을 한번 보고 싶다 궁금해요. 해서 계속 한 90에서 110 사이 정도로 계속 항속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12km까지 찍히더라고요. 12km까지. 네. 네. 자, 차량 용도인데 그냥 네. 출퇴근 겸 그냥 데일리로 타고 계신 차량이라고. 출퇴근 겸 네. 뭐 이제 가족들이 사용하는. 네. 한 달 유지비, 한 달 조금 안 됐지만 네. 한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볼게요. 한 어느 정도 나가셨는지. 주유는 한 달에 한 5, 60만 원? 5, 60만 원 정도 네. 나가셨. 아무래도 그 전 차보다는 좀 많이 나가죠. 그렇죠. 가솔린인데다가 네. 배기량도 높고 차도 크고 무거우니까. 차 사기 전에 좀 예상은 좀 하셨나요? 이 정도 나갈 거라고. 네. 이 정도는 감안해야 감안해야 되겠다. 되겠다. 네. 자, 그때 보험료도 좀 비슷했죠. GLC랑.
GLC는 좀 더 쌌어요. 한 어. 160, 70? 그 정도. 네. 자, 그리고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처음 X7을 계약할 때 네. 잠깐 고민했던 거는 네. 곧 신형이 나온다라는 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신형 사진을 보니까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디자인도 상당히 얘는 마음에 들고 네. 내부도 뭐 좀 올드한 BMW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 정도면은 그래도 계약하고 인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승차감에서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네, 자, 그리고 이 뽑기 운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네 있어요. 혹시 어떤 거? 저는 네. 아직 진단을 받지는 못하고 예약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 생각으로는 결함일 것 같은 걸 하나 발견을 했고 어,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네. 핸들에서 소음이 나요. 아, 좀 고속으로 달릴 때는 전혀 못 느끼는데 네. 좀 중고속으로 달리다가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 저속으로 핸들링을 특히 내리막 같은데 네. 사면은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끼잉 날 때가 많아요. 차주님 차만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네. 뭐 센터에다가 물어봤는데 네. 처음 보는 케이스다. 음, 그런 게 보고된 적도 없다. 네. 그래서 일단 소음 전문 센터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좀 속상하시겠어요. 네. 네.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러게요. 그래도 뭐 아마 잘 처리되지 않을까. 네네. 네, 뭐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보고요. 자, 튜닝한 거는 없죠. 코딩만 했죠. 코딩만. 네. 코딩은 사실 필수죠. 그렇죠. BMW 차량은. 뭐뭐 하셨어요, 코딩이요? 뭐 여기 계기판에 M자 있고 네. 평상시 주행 때도 저렇게 자율주행 때처럼 주변 차들 보여주는 거, 네. 그리고 실내 앰비언트 조명 색깔 좀 바꿔주는 거, 음, 그거 하고 깜빡이 살짝 올렸을 때 5번 깜빡이게 해주는 거. 기분이 상해죠. 네, 네. 그거 하고 우측 사이드미러 후진 시에 내려가는 각도, 네. 그러니까 기존은 너무 내려가요. 너무 내려가죠. 네. 그래서 그것도 30도 정도로. 30도 정도로. 네, 좀 그냥 그렇게 좀 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이 시트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네. 가죽이 너무 좋아요. 오. 제가 가죽 제품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네. 이건 운전하다가 네. 좀 심심하다 싶으면 왼손이 일로 내려와서 가죽을 이러고 쓰다듬고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좋다. 가죽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네. 자, 그리고 뭐 장시간 운전 시 막 허리 아프거나 그런 건 전혀 네, 없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시트 포지션은 좀 어때요? 제가 상당히 시트를 많이 올려놓고 좀 내려다보면서 운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주고 네. 포지션도 뭐 불편한 건 전혀 없습니다.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좀 어떻게 될까요? 키는 169cm고요. 네. 몸무게는 74kg입니다. 혹시 이런 체형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글쎄요, 제 없겠죠. 체형이 잘못 아닐까요? 거의 없겠죠. 네. 뭐 키가 더 크신 분이라든지 더 몸무게 더 많이 나가도 웬만해서는 다 이 차는 그런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라고 좀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X7 신형을 안 기다리고 이 차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기어봉이에요. 어, 운전할 때 이걸 잡고 운전하는 게 너무 전 편해요. 네. 지금까지 탄 차 중에서는 이게 다 없었거든요. GLC도 여기에 달려 있고 한동안 기다리면서 한동안 타고 다녔던 와이프 차도 여기 달려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운전할 때 오른손이 어디를 갈지 몰라서 방황했는데 네. 이게 잡을 때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걸이를 하고 네. 자꾸 팔걸이 위치도 좋고. 자, 그리고 이제 핸들의 그립감인데 어떠신지요? 살짝 작은 느낌이 나는데 차 크기에 비해서 차 크기에 좀 좀 되게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두께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D컷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D컷이면 좀 어땠을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살짝 작다는 거는 저거 반경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이 반경이 조금만 더 컸으면 조금 살짝 크면서 D컷이면 D컷이면 좀 네. 어땠을까? 자, 그리고 핸들의 무게감인데요. 네. 무게감은 좀 어떠신지 돌렸을 때? 한
손가락으로 돼요. 오, 가볍네요. 네, 근데 달리거나 스포츠 모드로 넣으면 상당히 무거워지는데 네. 뭐 컴포트에서는 뭐 면허만 있으면은 초등학생도 움직이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차주님 개인적으로도 이 무게감에 있어서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거겠죠? 네, 가볍긴 가벼운데 경박스럽지 않은 가벼움. 그리고 스포츠 모드 넣으면은 좀 묵직해지고. 네, 그게 딱 느껴진다. 네. 회전 반경인데 뉴턴 했을 때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일단 차가 크니까 편도 3차선보다 좁은 도로에서는 네. 한 번에 도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얘도 뒷바퀴 조향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네. 일단 운전석 쪽 창문 쪽부터 해서 핸들, 네. 편의성이 있어서 다 괜찮나요? 위치는 다 좋아요. 다 좋나요? 위치는 다 좋은데 네. 이 차를 타고 제일 답답했던 때가 네. 여기 혹시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네. 느려요. 창문 내려가는 게. 진짜 답답해요 이거는.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느리면 느린가 보다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느린 거에 대해서 제일 단점으로 느꼈을 때가 네. 얼마 전에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비가 많이 왔는데 어디 지하주차장에 있다가 나가는 길에 네. 카드로 이제 주차비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빨리 결제하고 빨리 하고 닫고 비 들이치는 거를 막고 싶은데 허송세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이치고 비는. 이게 좀 왜 이렇게 느리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것도 제가 좀 기억이 좀 나는데, 이 스포츠 모드가 네. 좀 핸들에 좀 붙여놔두지 밑에 있다. 좀 모드 바꾸는 게. 그래서 주행 중에 누를 때 좀 불편하다. 눈이 한 번은 좀 밑으로 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차주님들도 똑같이 네.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근데 크게 일상주행에서는 저는 음. 항상 컴포트로 놓고 하기 네. 때문에 음, 크게 뭐 자주 쓰는 버튼은 아니라 음. 오히려 잘 손이 안 가는 쪽에 있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그런 생각도 네. 드신다. 자, 공조기 쪽은 딱히 특이사항 없죠. 나머지는 전부 네. 다 특이사항 없고 다 편하게 잘 되어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납 공간인데요. 네. 이런 컵홀더라든지 콘솔 박스라든지 좀 어떠신지요? 이쪽 네.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좁아요, 안에가. 글로우 박스가. 네. 상당히 좁고 네. BMW SUV 공통점이지만 여기에 있는 게 의외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요. 왼쪽에 있는. 네. 네. 여기가 뭐 숨겨놓기도 좋고요. 숨겨놓기도 좋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괜찮다 보면 될까요? 컵홀더 네, 쪽도. 컵홀더도 냉장 온장 기능이 있어서 여름에 저는 얼죽아라 얼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계속 시원하게 얼음 안 넣고 마실 수 있고요. 저거 수납 공간, 저 앞에가 컵홀더 앞에 있는 데가 무선 충전하는 네, 거죠? 얘가 무선 충전이고 디지털 카드 키 올려놓는 거. 디지털 카드. 이거 무선 충전 넣으면은 네. 휴대폰 꺼낼 때 좀 불편하지 않나요? 안 써요, 그래서. 안 쓰시는구나. 네. 불편해요. 전 여기다 또 휴지통, 쓰레기통도 넣고 다녀서 뭐 더 걸치적거리고 여기에 USB 꽂혀 있으면 더 그냥 위쪽 네, 공간은 그냥 네. 저 상태로 냅두신다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얘가 이제 네. BMW 스마트 키를 저기다 충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잘 커서 안 쓰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카플레이 아까 연결하셨잖아요. 네. 무선이에요? 아니면 무선이에요. 무선. 그게 너무 편해요. 코딩해서 무선인 건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무선이에요. 원래 무선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까 너무 좋다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뒷자리에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 컴플레인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은 없죠? 3열이라든지 없죠. 3열도 의외로 넓어서 네.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이유 중에 다른 하나가 이제 저희 쪽 부모님이라든지 집사람 쪽 부모님들이 다 연로하시고 네. 어디를 갈 때 한 차로 모시고 갈 수 있게 해서 이제 타면은 처남이 여기 앉고 네. 장인어른은 여기 앉고 그리고 여기에는 딸 카시트가 있으니까 딸이 앉고 뒤에 좀 체구가 작은 장모님이랑 집사람이랑 3열에 앉는데 뭐 전혀 불편함 없이 네. 전혀 불편. 실내 공간도 레그룸도 네. 등받이 각도도 다 불편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170 이상의 성인 남성이 장거리 타기에는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하 분들은 크게 불편함 없이. 이게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죠? 네. 에어 서스펜션의 힘인가요? 딱 느껴지나요? 네.
제 에어 서스펜션을 가장 크게 느낀 게 두 번 있었는데 네. 처음은 딱 시승했을 때 요트처럼 둥둥둥둥 너무 편하게 떠갈 때 그 요철 넘을 때 네. 그때 한 번 놀랐고 네. 두 번째 놀란 게 바로 며칠 전에 그 BMW에서 엑설런스 클럽이라고 해서 네. 서비스 중에 하나의 핸드오버 네. 세리머니라는 게 있어요. 네. 영종도 BMW 센터 네. 가면은 거기서 이제 막 제막식 해주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 중에 서킷을 달려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서킷을 달렸어요. 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서킷을 달렸는데 전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이 네. 차에서 서킷 주행을. 네. 근데 그렇게 막 200km까지 밟고 코너에서도 120, 30 하면서 코너를 돌렸는데 네. 롤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차가. 코너링에서. 네. 이 크고 높은 차가 네. 생각보다 롤이 없다는 게 에어 서스펜션의 응답성이 좋지 않았나. 가속력은 좀 어떠세요? 이게 아마 네. 스펙상으로는 제로백이 5.9초, 6초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전혀 일상생활에서는 네. 크게 불만이 없는 수준이죠. 고속에서도 고속 안정감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에서도 막 안정감이 네. 엄청나게 있었다. 불안한 건 좀 못 느꼈다. 제동력은 어떠신지요? 이 M 스포츠 패키지에는 M 브레이크가 들어있거든요. 네. 파란색이 예쁘기도 한데 네. 급가속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네. 노즈 다이브가 생각보다 없어요. 잘 서주고 네. 노즈 다이브도 크게 피치도 크게 없고 그래서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네. 변속 충격이나 변속이 왜 이렇게 느려 빨라 뭐 기타 등등등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변속은 저는 컴포트에만 놓고 많이 해서 네. 변속 타이밍은 좀 느린 빠른 편이에요. 근데 엔진 소리를 안 듣고 만약에 귀마개를 끼고 네.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언제 변속되는지 모를 거예요. 변속 충격이 없어요. 그 전기차 타는 느낌이 나요. 네, 그냥 무단으로 쭉 그냥 계속 가는 느낌. 굉장히 만족스럽다. 네, 그래서 얘네가 ZF 미션일 텐데 네. 궁합이 이제 딱 경지에 달했구나. 네. 자,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총 모드가 뭐뭐뭐 있나요 이게? 에코 프로, 컴포트, 스포트가 기본이고요. 네. 어댑티브는 이제 제가 인디비주얼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코딩을 해서 스포츠 플러스, 컴포트 플러스가 새로 생기긴 했어요. 네. 근데 뭐 크게 사용은 안 하고 그냥 일상 주행에서 컴포트로 해도 네. 전혀 가속이나 뭐 이런 거에서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네. 주로 그냥 컴포트에서만 주행을 한다라고. 그리고 괜히 스포츠 놓고 달렸다가 뒤에서 혼내는 소리만 들려와서 뒤에서 네. 집사람이랑 딸이 난리를 좀만 밟으면 스포츠라고 난리라. 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진은 배기음인데 네. 일단 제가 아까 시동 컷일 때 잠깐 들었는데 소리가 그래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도 뭐 차주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조금 더 스포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스포티했다는 거는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네. 거예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좀 더 커지긴 해요, 배기음이. 음. 근데 조금 더. 조금 제가 더. 아까 트랙 주행할 때도 네. 스포츠에 놓고 수동으로 거의 레드 존까지 써가면서 변속을 했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팝콘 소리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궁금해요. 근데 얘는 팝콘 소리는 안 나는데 네. 저 멀리서 쿵 소리가 들려요. 저 멀리세요? 되게 먼 어디서 그냥 쿵 하는 팝콘 대신에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백이 빠져나가는 소리인 것 같은데 네. 빠방이 아니라 쿵. 쿵. 네. 배기에서 나는 거죠? 네, 배기에서 나. 배기에서 쿵 소리가 난다. 네. 별로예요? 아니면 좀 어때요? 조금 아쉬웠어요. 얘가 이런 소리가 나긴 하네. 네. 근데 네. 네.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인데요. 네. 이 스피커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만카돈이네요. 이 원래 X7이 하반카돈이었다가 네. 반도체 이슈 때문에 BMW로 들어오다가 네. 다시 하반카돈으로 바뀌었어요. 어떠세요? 음악 들었을 때요? 그냥 평이한 수준. 평이한 수준. 네.
그리고 실내 사이즈는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네. 트렁크 사이즈인데 네. 아무래도 3열이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네네. 트렁크 공간이 조금 좁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싱킹이 되죠, 밑으로 해가지고. 그럼요. 에어서 쓰니까 밑으로 아. 내려오고. 네. 이게 저는 뒤에 사람이 탈 일이 없어도 3열을 세우고 다녀요. 그 이유가 네. 오히려 트렁크가 이렇게 좁아져서 네. 제가 그 안에 정리함이나 뭘 놨을 때 네. 왔다 갔다 제 난리 치는 게 없어서 오히려 저는 세워놓고 다녀요. 세워놓고. 그러면은 이 차의 트렁크 사이즈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3열을 접으면 아주 강하래요. 아주 강하다. 제가 취미가 자전거, 로드 자전거 타는 건데 네. 로드 자전거도 무리 없이 뒤에 바퀴 탈착 없이 다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골프 치러 갈 때 백 여유 있게 들어가고 단점이라면은 백이 4개까지 다 들어가서 골프백이 네. 같이 치러 가는 사람들이 다 지쳐놓고 내 차로 가자고 하는 그게 문제. 그게 문제네요. 자, 차주님께 생각하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크고 네. 승차감 좋고 네. 동행자들이 상당히 안락하게 편하게 음.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반대로 단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단점은 이거 장점이자 단점인데 커요. 너무 커서 네. 우리나라 도로 실정에서는 조금 큰 감이 있고 특히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갈 때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네가 오래된 아파트라 네. 지하 주차장이 없고 주차난이에요. 네. 그래서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밤에는 어디 뭐 차 타고 나갈 생각 못 합니다. 못하고. 네. 자, 그리고 혹시 제조사에 이건 좀 아쉽다. BMW에 좀 아쉬운 거죠? BMW 코리아 서비스 센터가 아닌 제조사.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더 신경 써주지. 이거 좀 더. 네. 그래도 1억이 넘는 차인데 네. 군데군데 플라스틱이 좀 많아요. 보통 좀 럭셔리 카다 하면은 이런 데도 좀 최소한 우레탄이라도 네. 하거나 가죽은 안 되더라도 우레탄 처리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데가 좀 아쉬울 때가 있고 네. 여기가 다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 3이든 5든 7이든 다 여기서 여기 그게 조금 아쉽죠.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네. 어떤가요? 생각보다 잘합니다. 제가 네. 반자율 주행을 지금까지 탄 차가 벤츠도 탔고 현대차도 탔고 그리고 이걸 탔는데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네. 굉장히 만족스럽게 네. 잘 쓰고 있다.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되네. 뭐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뭐 옵션 네. 등등등 있나요? 있어요. 어떤 거죠? M50i를 살 걸. M50i요? 네. 어. 조금 차이가 처음 살 때도 고민은 했었어요. 네. 고민을 했는데 가격 차이가 3천만 원 정도 나거든요. 얘랑 M50i랑. 근데 그거를 제가 차마 못 산 이유는 제가 처음에 계약했던 게 GV80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미 얘로 바꾸면서 예산이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3천만 원이 뛰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나 3천 더 쓸래 라고 말할 용기가 전 참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그냥 등짝 몇 대 맞고 그걸 살 걸 그랬나. 그렇다는 거는 M50i만의 뭔가 좀 특별한 네. 뭐가 좀 있었나 보네요. 스피커가 일단 네. BMW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선루프에 되게 예쁘게 조명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그것도 그렇고 물론 얘도 부족함은 없지만 네. 더 넘치는 힘과 더 넘치는 힘, 소리. 네. 그 정도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거 3천만 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보증기간 내외 수리인데 일단 수리 예정인 것만 있고 아직 받으신 거는 없으시고요. 제가 너무 슬프게도 네. 차 출고하고 한 보름 만에 동네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떤 분이 후진하다가 제 범퍼를 접촉을 하셔서 범퍼를 교환을 했는데 뭐 엑슬런스 클럽이라 바로 픽업을 와주시고 금방 고치고 다시 갖다 주시고 해서 뭐 서비스에는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불만 없었고.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 BMW 서비스 센터는 일단은 매우 만족하고 계시죠? 네.
만족하고 계신 상황이고,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아무래도 좀 소모품 유지 비용. 유지 비용이 네. 지금 계획되고 있는 아주 큰 거는 네. 타이어예요. 아, 타이어. 얘가 출고 시 타이어가 썸머 타이어가 달려서 나와요. 네. 그래서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가 거의 필수인데 네. 타이어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일단 엄청 비싸요. 타이어가 아. 앞뒤 윈터로 교체하는데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네. 되고 그나마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요. 물량이 없어서. 지금 예약은 걸어놨는데 네.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워런티 기간은 3년, 3년이죠. 3년에 BSI가 5년이죠. 네. 브레이크 패드가 다 들어가 있나요? 빠져 있나요, BSI? 그건 잘 그거요?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거 최근에 좀 들었던 거다 보니까. 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조금 넌센스하긴 하지만 네. 차에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차에만 네. 가끔 카페 보면은 그런 글 좀 많잖아요. 내가 월 얼마 버는데 이 차 탈 수 있냐, 유지할 수 있냐. 그게 네.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네. 다들 생각하는 자기가 자동차를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월 1억을 버는 사람도 이 차가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 네.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이 차는 나한테 가치가 있는 차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 차를 운행할 만한 최소의 수입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아까 제가 한 달에 기름값으로만 5, 60만 원이 드니 네. 그래도 월 300 이상은 최소한 벌어야지 이 차를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를 현금으로 샀다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그 정도는 벌어야 네. 좀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아까 캔들 쪽 말고 네. 또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뭐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아무 없습니다. 문제가 없죠. 네. 잡소리나 풍절음. 잡소리는 아까 핸들 잡소리 말고는 없습니다. 풍절음도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게 혹시 차량 이슈가 좀 있네. 뭐 카페라든지. 차량 이슈는 출고였죠. 출고. 출고랑 그리고 이제 빠진 옵션들 반도체 이슈랑 코로나 때문에 네네. 뭐 BMW는 P1, P2, 뭐 P2-1 이렇게 수입이 되더라고요. 네. 해당 달에 맞춰서. 네. 그래서 옵션이 빠지거나 더해지거나 이렇게 차가 입고가 되는 거를 팔고 있는데 네. 제 차 사기 전에는 뭐 무선 충전이 빠졌다거나 스피커가 BMW 교체되거나 이런 게 있었고 네. 저는 빠진 게 요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의 터치 기능이 빠져 있어요. 얘로 뭐 내비 주소 쓰고 하는데 이게 빠진 차량입니다. 터치는 또 되잖아요, 그쵸? 얘도 빠졌던 적이 있었대요. 네. 근데 얘는 들어 있어요. 네. 저는 요것만 좀 빠져 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위 반응인데 좀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 이 차를 타고 회사에 갔을 때 직원들이 한 말이 어우, 뭔 괴물을 끌고 오셨냐고. 네. 괴물 같은 차를 갖고 왔다고. 네. 그리고 너무 크지 않냐. 네. 뭐 사는 집에 주차할 수 있냐. 그래서 일단 크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많았어요. 크기에 대한 반응이. 네. 이 차가 하차감이 있죠, 그래도. 있죠, 있는데 솔직히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보기에 X7이나 X5나 처음 딱 한눈에 봤을 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크기는 확실히 얘가 더 크긴 한데 저희 집사람만 해도 지나가는 X5 보고 우리 차랑 똑같은 거 지나간다 그러고 하니까 네. 뭐 수입차가 아직은 그래도 비싼 편이지만 네. 그래도 많이 흔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하차감을 위해서 이 차를 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모님께서 X5가 지나가는데 우리 차다. 네. 그거 위에 또 다른 것도 좀 있었나요? 다른 거. 네. 제가 워낙 이 차를 탄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 일단 차를 구매하실 때 시승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자기의 행동 반경 안에 주차 공간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차 장소가 협소한지 아니면 넉넉하게 세울 수 있는지 주차 자리라도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자, 근데 시승을 꼭 해야 된다. 네. 그거는 그 물론 이유는 이제, 네. 시승을 하면 사게 될 거라 사시게 될 거라. 동료를 모으고 싶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 차를 주위에서 사신다는 분이 좀 계시다면, 네. 굳이 조언을 좀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네. 그냥 좀 여유가 되면은 그냥 50i, M50i로 네.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거다. 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이 차의 경쟁 차종은 어떤 차종이죠? 어떤 GLS가 있을 것 같고요. GLS. 그리고 뭐 크기는 좀 다르지만 카이엔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카이엔. 조금 돈을 더 쓴다 하면 에스컬레이드 정도? 에스컬레이드 정도. 그리고 링컨의 내비게이터인가 엄청 큰 차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그 중에서 차주님은 X7을 추천을 하시겠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있나요? 어떤 부분에 추천? 너 그런 경우야 나 이 차 추천 못 해줄 것 같아. 없을 것 같은데. BMW 하면은 무조건 잘 달리고 칼 같은 그런 거를 겸비한 SUV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 차를 선택하시려면은 네. 물론 동급의 다른 SUV 차량보다 그런 부분이 낮긴 해요. 네. 낮긴 하지만 뭐 3 시리즈나 M3 네. 아니면 540 이런 펀 드라이빙까지는 아무래도 무리다. 무리다. 네. 그나마 따라가려면 M50i로 가라. 네.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요트. 요트. 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4.9점 주고 싶어요. 이야. 이게 네. 이 1억 3천짜리 차에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가성비가 뛰어난 차예요. 가성비에 들어. 비싸지만 네. 그래도 돈값 이상 하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싸지만. 마이너스 0.1점. 더 궁금하죠. 뭐 어떤 거죠? 삑삑 소리. 삑삑 소리 때문에. 저것만 안 났으면은 만점이었을 텐데. 네.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이 차가 없어졌어요. 또 돈은 그대로 새겼고 네. 다시 생겼고 네. 그렇다면 또 다시 사시겠죠? 등짝 한 대 먹고 M50i를 사겠죠. M50i를 다시 살 것이다.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은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있나요? 만약에 이걸 사시기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네. 빨리 계약하시는 게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입니다. 끝.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 자, BMW X7 40i M 스포츠 순정 배기음. 네, 차주님. 네. 됐습니다.